샘플링에 대해서 봅시다. 샘플링이 항상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니까 샘플링을 이번에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 갈게요. 우선 샘플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퓰레이션이랑 샘플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파퓰레이션은 내가 궁금한 모든 것, 내가 한국 학생들 그 11살 학생들의 키가 궁금해, 그 평균이 궁금해. 그러면은 원래 제대로 되었다면 파퓰레이션은 이제 11살 모든 한국 여학생 이제 파퓰레이션이 될 텐데,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조사를 하려고 하니 너무 빡세요. 너무 비싸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답도 잘 안 해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저기 efficient하지 않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subset으로 몇 명만 골라서 하겠다라는 게 샘플링이죠. 물론 population이 가장 accurate해요. population은 전부 다 조사하는 센서스, 우리가 센서스라고 부르는데 센서스가 가장 accurate하죠. 모든 데이터가 반영이 된 거니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샘플링을 해서 그 안에서 샘플을 골라서 해야 돼요. 우선 샘플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샘플 프레임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체의 리스트, 토탈 그 모두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엑셀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가지고 있든 아니면 뭐 어떤 데이터 형식으로 가지고 있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랜덤하게 사람들을 셀렉을 할 거예요. 랜덤리스가 확보되는 샘플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샘플링이 있는데, 우리 과정 속에서는 랜덤리스를 확보하는 거는 SRS, 샘플 랜덤 샘플링, 시스테매틱 샘플링, 그리고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랜덤리스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 내가 조사한 그 30명, 50명, 그 조사한 어떤 샘플이 전체 파퓰레이션의 성향을 반영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어스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랜덤리스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죠. 우선 랜덤하게 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샘플 랜덤 샘플링은 진짜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내가 그 11살 모든 여학생들 너무 많죠. 그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뭐 이렇게 될 텐데, 그거 페이퍼 슬립에 이름 다 쓸 거야? 그죠? 너무 빡세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빡세요. 일단 샘플링 프레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파악을 해야 되고,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너무 클 때 어렵다. 그죠? 근데 이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이제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이게 가장 바이어스를 그래도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쉽고, 그리고 싸죠. 하지만 아까처럼 파퓰레이션 숫자가 커지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치 샘플링 유닛, 이제 각각 그 샘플이 될 수 있는 그 파서블한 어떤 그 단위들을 샘플링 유닛이라고 하는데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골라질 수 있는 어떤 그 같은 프로버빌리티에 놓여져 있다. 시스테매틱 샘플링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랜덤 샘플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1번에서 10번 중에 한 명을 뽑아서 6번이 뽑혔다면 그 다음 16번, 26번, 36번을 자동으로 뽑은 걸로 치는, 그게 바로 시스테매틱 샘플링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훨씬 간단하죠.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얘도 근데 여전히 샘플링 프레임, 이제 토탈 그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이제 얘는 라지 샘플이나 라지 파퓰레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쉽고 적용시키기가 그렇죠. 근데 바이어스 프레임이, 이제 프레임 자체가 랜덤하게 되지 않다면, 그렇다면 애초에 그죠, 어떤 간격으로 이미 그게 세팅이 돼 있는 프레임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은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스트라타로 먼저 그 그룹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7학년, 8학년, 9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건데, 내가 그냥 랜덤 샘플링을 하려고 하니, SRS를 하려고 하니, 혹시나 7학년 위주로 이게 뽑힐까? 아니면 9학년 위주로 뽑힐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7학년에서 8학년에서 9학년에서 각각 SRS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이죠. 각각 7, 8, 9학년의 스트라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할 때는, 근데 우리 학교는 7학년이 9학년보다 2배나 많아. 그랬을 때 진짜 그 샘플의 비율 역시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population structure를 리플렉트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션을 이제 다 개런티 한다는 거. 근데 디스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 디스틴트 스트라타로 반드시 클리어하게 클래시파이가 돼야 된다. 아까 전에 학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학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학년이 아니라 다른 경우라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죠. 근데 그 안에서 또다시 우리가 제비뽑기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뭐 심플 아니면 시스템 샘플링이거나 아무튼 뭔가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또다시 앞에서 어려웠었던 게 여전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어쨌든 그 랜덤 샘플링이에요. 랜덤 샘플링에 대해서 봅시다. 아까 전에 랜덤, 그러니까 심플 랜덤 샘플링, 그리고 시스테매틱 샘플링, 그리고 또 하나가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이렇게 세 개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쿼터 샘플링이랑 오퍼튜니티 샘플링에 대해서 볼 거예요. 쿼터 샘플링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어떤 그 숫자들이 있어요. 이제 각각 예를 들어서 year 7, year 8, year 9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서 10명씩이 필요해. 근데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그 안에서 내가 랜덤 샘플링을 돌리는 거고 쿼터 샘플링은 그게 아니고 지나가는 학생한테 질문을 하고 근데 걔가 year 7이야. 그럼 year 7에다 넣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non-random 샘플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쪼개진다. Over the given characteristic. 그리고 size of each group determine the proportion of the sample should have the characteristic. 그래가지고 이것도 꽤 이제 그 어떤 population의 캐릭터를 반영을 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뭐 누가 그 population 안에 들어오는가에 대한 그 full 리스트가 필요하지 않고 쉽죠. 그리고 different group을 비교하는 데도 쉽고 근데 disadvantage는 non-random 샘플링이니까 바이어스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population을 그룹으로 나눠야 되는데 얘가 costly inaccurate 그러니까 7학년, 8학년, 9학년 같은 건 너무 쉽죠? 근데 그건 쉬운데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과 빨간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벌써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opportunity 샘플링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가장 많이 시행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엄청나게 이제 바이어스 될 수 있고 high dependent on individual researcher 그렇다. 그래서 안 된다.